안녕하십니까. 마티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슬랩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깨에서 가장 흔한 통증 중에 하나가 슬랩 병변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슬랩이라는 것은 어떤 부위냐면 어깨를 싸고 있는 그 연골을 우리가 관절순이라고 하는데, 연골이 이렇게 둥글지 않습니까? 관절이. 그럼 이게 그 360도를 싸고 있는데, 주로 위쪽에 있는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는 것을 슬랩 파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학적인 용어로는 관절순이라고 하고요. 어깨 위쪽에 있는 관절순이 손상이 되는 것이 슬랩 병변이고, 만약에 이 관절순이 뼈로부터 이게 분리가 돼서 떨어진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슬랩 파열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이 슬랩 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랩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를 그림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렇게 우리가 팔을 이제 구부리고 펴면은 이게 팔뚝에 그 알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알통을 만드는 힘줄이 이두근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두근에는 장두가 있고 소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두라는 힘줄이 붙는 부위가 슬랩 위쪽에서 붙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힘줄 부위가 이렇게 굵어진 근육 부위가 굵어진 이두근 알통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 관절 안에서 붙는 부위가 슬랩의 부착 부위하고 같은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쓰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은 이두근을 주로 쓰게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슬랩 부위에 무리가 가면서 병이 생기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깨 관절 위쪽에 붙어있는 연골을 슬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슬랩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상인의 슬랩을 찍어놓은 동영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관절 주위에 연골이 붙어 있고, 이쪽 길다랗게 하얀 부위가 이두근 장두거든요. 그쪽에 아래쪽에 있는 연골이 슬랩에 있는 관절순이 되겠고, 이것이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랩은 보통 제1형, 2형, 3형, 4형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나누는데, 가장 이제 초기 단계가 1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형은 연골이 조금씩 관절에 있는 뼈로부터 이제 손상이 돼서 크랙이 가고 틈이 생기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크랙이가 있고 약간 변성이 돼서 이렇게 누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1형이 되는데, 1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술하면서 확인하는 것이지 실제 이것이 크게 통증이 원인이 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은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형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 가장 흔한 슬랩 그 파열로 인한 통증의 원인은 저 개인적으로는 2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논문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연골이 뼈로부터 분리가 돼서 덜렁거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이두근, 장두도 불안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떨어진 연골로 인한 증상도 있지만, 이두근, 장두가 불안정하면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깨 증상이나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된다면은 3형이나 4형으로 갈 수가 있는데, 3형은 대부분 기존의 제2형에서 외상이 추가가 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관절순이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덜렁거리는 상황, 그런 경우를 3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3형 정도가 되면 환자가 통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정밀검사, 예를 들면 뭐 MR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쉽게 진단이 되는데, 대부분 수술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형은 3형보다 좀 더 진행이 돼서 이두근까지 파열이 이렇게 올라간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2형에 플러스 이제 외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되겠고, 이런 경우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MR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흔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슬랩
파열이 E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E형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많은 것이,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적절한 판단이 안 돼서, 수술을 뭐 굳이 안 해도 될 환자가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환자가 수술을 미루거나 안 하면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들을 저희들은 이제 종종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슬랩 E형이 이제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영상과 같이 떨어진 연골들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충돌이 되면서 마모가 되면서 상당히 너덜거리고, 또한 이두근은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주위에 있는 조직들하고도 이게 충돌이 되면서 이두근도 파열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도 오지만 염증도 발생이 돼서 일상생활할 때 큰 불편감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연골이 너덜거리서 닳아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슬랩 파열로 인한 증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를 움직일 때, 움직이는 자세도 뭐 여러 자세가 모두 다 아픈 것은 아니고요. 팔을 옆으로 올린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이렇게 팔을 돌릴 때, 이때가 이제 이두근이 안에서 걸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때 이두근 통증이 있다거나, 이두근이라고 하면은 이 어깨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뭔가를 이렇게 공을 던지는 자세라든지 물건을 들고 내리는 자세 때 안에서 이제 떨어진 연골하고 골두, 상완 골두가 이렇게 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안쪽에서 충돌로 인해서 걸려서 생기는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은 특정한 자세에서 환자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그런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할 수도 있고, 슬랩이 점점 파열이 진행이 되면 어깨 뒤쪽으로도 연골 파열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팔을 들거나 이게 올렸을 때 어깨 뒤쪽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비교적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슬랩 파열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제 크게 비외상적인 경우하고 외상적인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외상보다는 비외상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연적으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큰 무리 없이도 슬랩 파열이 오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이나 일을 하는 경우, 특히 이제 팔을 많이 돌리거나 들고 내리는 운동을 하는 경우에 슬랩 파열이 반복적으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이외에도 다치는 경우라면은 무거운 물건이 이렇게 떨어질 때 갑자기 잡는다든지, 뭐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이렇게 당긴다든지, 아니면 이게 공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자세에서도 슬랩 파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깨 통증이 있어서 오는 분들 중에 슬랩 파열이 의심이 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슬랩 파열은 엑스레이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하지만 초음파를 찍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슬랩에 이두근이 붙어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두근 주위에 염증이 있거나 물이 차는 경우가 비교적 흔합니다. 지금 그림에서도 이두근 주위에 검게 보이는 부위가 염증이 심해서 물이 찬 경우거든요. 이런 소견이 있다면은 우리가 슬랩 파열이 있지 않나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견이 슬랩을 나타내는 좋은 소견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나 병이 꽤 오래된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MR 검사를 하고 있는데, 방법은 MRI를 찍는 방법이 있고 MRA를 찍는 방법이 있는데, MRI는 그냥 어깨 촬영을 하는 것이라면은 MRA는 어깨 안에다 조영제를 넣고 찍는 검사가 되는데, 저희는 MRA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슬랩이나 이두근 부위는 주위의 조직하고 이렇게 간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간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조영제를 넣고 찍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위에 있는 조직하고 구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파열이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좌측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슬랩 부위가 되겠고요.
오른쪽에는 슬랩 파열이 있는 사진인데 정상은 이렇게 검게 보이고요. 파열이 있다면 슬랩이 붙는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A를 찍게 되면은 쉽게 슬랩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슬랩 파열로 인해서 이제 진단이 잘 안 됐다든지 아니면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방치가 되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슬랩 자체로 인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슬랩에 붙어 있는 이두근 장도가 움직이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심줄들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켜서 마찰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은 전상방 충돌을 일으켜서 2차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두근 장도 본인도 닳아서 끊어지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이 슬랩이 방치가 되게 되면 이두근 파열이 되는 경우를 저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근 파열이 진단 내린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서 계속 일상생활에 불편이 된다면 그때는 투들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랩 파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